20. 어느 날 아침 아돌리프 베르그 대령이 피에르를 찾아왔다. 피에르는 모스크바와 페트르부르크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니만큼 이 인물도 알고 있었다. 그는 갓 지은 산뜻한 군복을 입고 알렉산드로 파블로비치 황제와 같이 머리를 앞쪽으로 쓰다듬어 붙이고 있었다. 나는 지금 부인을 찾아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내 청혼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백작, 당신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무엇입니까 대령?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실은 백작, 이제는 나도 새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에 이러한 사실은 누가 듣더라도 불쾌할 리 없다고 확신하는 듯한 어조로 베르그는 피력했다. 그래서 우리 내외의 지인들을 위해 조그만 야회를 베풀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유쾌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저 차라도 마시고 야식이라도 들게 영부인과 같이 백작께서 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 엘레나 바실리예브나는 베르그 같은 자와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 체면에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매정하게 이 초대를 거절해버렸다. 베르그는 어째서 자기가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을 자택에 모으고 싶어 하는지, 어째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쾌한지, 어째서 가더니 그 밖의 쓸데없는 일에는 돈을 아끼면서도 뛰어난 사람들만의 모임을 베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설명했으므로 피에르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나갈 것을 약속하고 말았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너무 늦어지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작. 주제 넘은 부탁입니다만 8시 10분 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스턴 판도 준비했으며 우리 장군께서도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척 친절하게 해 주십니다. 야식도 같이 드십시다. 백작, 그럼 잘 부탁합니다. 항상 지각하는 버릇과는 달리 피에르는 이날만은 8시 10분 전이라 했는데도 15분 전에 베르그의 집에 도착했다. 베르그 내외는 야회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이미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흉상이며 그림이며 새 가구들로 꾸며진 깨끗하고 밝은 서재에는 베르그가 부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베르그는 단추를 채운 새로 맞춘 군복을 입고 아내 옆에 앉아서 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위의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으로써면 비로소 교제의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무언가 보고 배울 점도 있고 또 청탁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요. 글쎄 내 생활을 좀 봐요. 내가 임관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베르그는 자기 생애를 횟수로가 아니고 진급으로 따지고 있었다. 내 동료들은 아직 전혀 이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만은 벌써 연대장의 빈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승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 남편이라는 행복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요. 그는 일어나서 베라의 손에 키스하고는 키스하는 김에 접혀있는 융단의 모퉁이를
바로잡았다. 그런데 난 무엇으로 이러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다름이 아니라 주로 교의 선택이 익숙했기 때문이요. 그야 물론 덕망도 있어야 하고 착실하기도 해야 하지만 말야. 연약한 여성에 대한 자기의 우월을 느끼고 베르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역시 이 귀여운 아내도 남자의 진가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여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베라도 이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자기의 우월을 느끼고 미소 지었다. 베라의 해석에 의하면 그는 덕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베르그는 자기 아내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여자를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베라는 자기 남편 한 사람을 판단하여 그 생각을 확대하여 모든 남성은 이성을 자기만의 독점물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오만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베르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비싼 값을 치른 레이스의 쇼를 구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내를 껴안고 입술 한가운데에 키스했다. 다만 말이요. 아이만은 너무 일찍 생기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군.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연상작용으로 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고 베라는 대답했다. 나도 그런 것은 전혀 바라고 있지 않아요. 사회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우린. 유스포바 공작부인의 것도 이것과 똑같은 것이었지. 베르그는 쇼를 가리키면서 행복스러운 선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때 베주호프 백작이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부부는 저마다 이 내방의 영광을 자기에게 베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이 어린 웃음을 띠며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말하자면 이것이 지기를 만드는 요령이란 거지 하고 베르그는 생각했다. 말하자면 이것을 능란한 처신이라고 하는 거야. 다만 제발 내가 손님들의 응대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고 베라는 말했다. 옆에서 불쑥 이야기를 가로챈다든가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손님에겐 어떻게 응대하는 것인지 또 어떤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점은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베르그는 빙그레 웃었다. 아니, 그건 안 돼.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의 응대는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피에르는 조그마한 새 객실로 안내되었다. 거기는 균형과 청결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앉을 수 없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베르그가 손님을 위해서 안락 의자와 소파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을 너그럽게 권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 점에 대해 병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손님의 선택에 맡긴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의자를 하나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방의 조화를 깨뜨려 버렸다. 그와 동시에 베르그와 베라는 서로 가로채듯 하며 손님의 응대를 하려 들었고 그리하여 야회는 시작되었다. 베라는 피에르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프랑스 공사관의 이야기가 좋으리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곧 그것을 꺼냈다. 베르그는 또 남자에게는 남자끼리의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가로채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공통적인 화제에서 벗어나 자기가 이 싸움에 출정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일이며 그것을 승낙할 수 없었던 까닭 등 자기 일신상의 이야기로 비약했다. 이야기는 몹시 산만해지고 배라는 남성적인 요소가 뛰어든 것에 분개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부부는 몹시 만족하여 손님은 비록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야회는 지극히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이 야회의 좌담, 차, 휘황하게 타는 촛불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다른 어느 야회의 것과는 똑같은 것이라고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있었다. 곧 베르그의 옛 친구 보리스가 왔다. 그는 얼마간의 우월감과 보호자연하는 태도로 베르그와 그 아내 베라를 대하고 있었다. 보리스에 이어 어떤 귀부인이 대령과 함께 왔다. 이었고 주빈인 장군을 비롯한 로스토프네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야회는 이제 완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다른 모든 야회를 담게 되었다. 이러한 객실 안의 움직임을 보고 또 질이 멸렬한 이야기 소리며 옷자락 스치는 소리며 인사를 나누는 말을 들으면서 베르그와 베라는 기쁨의 미소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보통 야회와 똑같았으며 더욱이 장군은 부부의 집을 칭찬하기도 하고 베르그의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허물없는 태도로 보스턴 놀이용의 탁자의 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장군은 자기 다음 가는 주빈인 일리아 안드레이치 노백장 옆에 자리를 잡았다.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그리고 여주인은 차 탁자 옆에 앉았지만 그 탁자 위에는 빠니네의 야회 때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케이크가 은으로 된 바구니에 담겨져 있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다른 야회와 똑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